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채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총 4회에 걸쳐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반드시 그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면 그냥 이대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처음 들어봤다,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확실히는 모른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 제가 먼저 업로드한 재무관리 강의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 총 4회에 걸쳐서 제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확실히 이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이 사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할 때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학습하시고, 그리고 이 사채에 대한 강의를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먼저 사채에 대한 사채의 개념과 그리고 사채의 가격 결정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사채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조금 더 큰 범위의 자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는 금융자산이 되고, 또 다른 일방에게는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 여기서 지분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부채 또는 자본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우리는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상품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서울이 있고 또 주식회사 부산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주식회사 서울하고 주식회사 부산이 상호 계약을 맺는 거죠. 자, 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서울이 어떤 금융 상품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서울은 그 금융 상품의 발행 회사가 되는 것이고요. 주식회사 부산은 그 발행한 금융 상품을 매입한 회사가 되는 것이죠. 자, 금융 상품을 매입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금융 상품에 투자했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 상품의 매입 회사는 곧 투자 회사가 되는 겁니다. 투자한 회사. 자,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부산은 그 금융 상품을 이제 매입했으면 그 대가로 당연히 돈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금, 돈이 주식회사 부산으로부터 주식회사 서울로 이제 흘러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은 이제 자금을 조달을 했죠. 자, 그랬으면 그 조달한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 사업에 이제 활용을 하겠죠. 그 돈을 자기 사업에 이제 이용을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 서울은 자금을 조달한 그 대가를 지불을 또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가로 이자를 이제 지불을 하고, 그리고 만기가 되면 그리고 원금을 이제 상환을 할 겁니다. 자,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한다. 자, 이것은 저 만기가 정해져 있는 그 부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채가 아니면 배당을 이제 주겠죠. 배당을 주겠죠. 자, 이랬을 때 이 주식회사 서울은 이제 금융 상품의 발행 회사면서 금융
부채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금융 부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는 지분 상품을 이제 가지는 것이죠. 즉 자본을 가지는 것이죠. 자본. 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생각하면 되겠고, 자, 주식회사 부산은 금융상품의 매입회사이면서 금융자산을 이제 가지는 것입니다. 금융자산을 가진다. 그래서 자, 이 계약 때문에 어느 일방은 금융부채를 가지는 것이고 또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가지게 되죠. 자, 결국 이 주식회사 부산은 금융자산을 매입하면서 그 금융자산에 결국은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한 것이고 그 투자의 대가로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배당을 받든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자를 받고 원금을 상환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배우는 사채다 이거고요. 자, 배당을 받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식이 되겠죠. 주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금융 부채와 금융 자산을 이제 합쳐서 우리가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 상품에 금융 자산 그리고 어느 일방에게는 또 금융 부채가 되는데, 자, 회계 기준에는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자,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자, 이 금융 자산 또는 금융 부채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 자산 또는 금융 부채. 자, 그다음에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 또는 금융 부채.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 세 가지를 보면 결국은 그 금융 자산 또는 금융 부채를 원가로 측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 가치로 측정을 할 것인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정 가치로 측정을 했을 때는 그것을 자,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배울 사채는 주로 이 1번의 대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에 대한 구체적인 또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기회 있으면 별도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오늘 배우는 사채는 자, 1번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만 일단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는 자, 금융자산, 금융부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 유가증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생상품, 자, 또 하나는 기타 금융자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유가증권의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 세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만기 보유, 매도 가능, 단기 매매. 자, 이 세 가지는 결국은 자, 왜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결국 보유 목적이 뭐냐?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이냐? 만기까지 쭉 보유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하고 결국 이 세 가지는 보유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자, 오늘 배울 사채는 주로 1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해당한다. 자, 물론 이것도 별도의 시간에서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오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자, 이번 시간은 주로 이제 사채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사채 하면 자,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자, 사채를 발행하는 발행회사는 사채를 발행했다. 이 말은 결국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 자, 사채 발행회사는 자, 사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자, 사채를 매입한 회사. 그러니까 사채라는 그 금융상품에 투자한 회사는 이 중에서 주로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이 계정 과목으로 저는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채는 결국은 금융 상품의 하나고, 자, 이 사채 때문에 어느 일방은 금융 부채를 가지게 되고 어느 일방은 금융 자산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금융 사채를 매입한 회사는 만기 보유증권, 자,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사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하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채의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채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주식회사가, 자, 회사의 종류에, 자, 주식회사 이외에도 뭐 유한회사라든지 한명합자회사라든지 자, 다른 회사의 종류가 있죠. 자, 이 사채는 자, 주식회사가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자,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즉 이제 유가증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장기 자금 그리고 채권.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이 자,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에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뭐 투자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이 많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겠죠. 자, 그때 그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 사채를 발행한다 이겁니다. 사채를 발행한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 서울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되겠죠. 자, 그때 주식회사 부산이 이 사채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 부산은 자, 매입회사가 된다. 자, 매입회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채에 투자를 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사채에 투자한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주식회사 부산은 사채를 매입을 하면서 당연히 뭔가를 매입했으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금을 이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주식회사 서울은 사채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서 조달한 그 자금을 가지고 자기 회사의 어떤 사업에 활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자금을 조달한 그 대가를 뭔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자, 그 대가로 이자를 지불한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당연히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돈을 빌린 겁니다.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줘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고 주식회사 부산은 당연히 채권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자니까 당연히 주식회사 서울은 부채를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식회사 부산은 자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채를 첫 번째 발행했을 때의 시장, 즉 1차적인 발행 시장의 모습입니다. 발행 시장의 모습. 사채를 발행하고 어떤 회사가 또 사채를 매입하고 한 이 제 1차적인 발행 시장의 모습이고, 자, 그런데 주식회사 부산이 처음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이 사채에 투자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사업을 하다 보니 자금이 또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채의 만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자금은 급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주식회사 부산이 자, 증권시장에서 이 사채를 파는 겁니다. 매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매도를 하고
주식회사 경기가 만약에 이 사채를 이제 매입을 했다고 합시다. 매입을 했으면 당연히 주식회사 부산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한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주식회사 경기는 이제 주식회사 경기가 매입을 하면서 당연히 주식회사 부산에 자금을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주식회사 부산은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자, 누가 남았습니까? 주식회사 서울과 주식회사 경기가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 그래서 결국은 주식회사 경기가 이제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계상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이 사채의 이제 유통시장의 모습입니다. 유통시장의 모습. 유통시장에서 이 사채를 팔면서 다시 자금을 조달했다 이 말입니다. 자,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겠죠. 자, 사채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뭐 돈을 빌리면서 쓰는 차용증서라는 거, 일반적인 그런 차용증서나 그런 거하고 다른 것은 이 사채는 또 별도의 제2차적인 유통시장에서 이 사채를 팔면서 다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자유롭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일반적인 차용증서라고 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큰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의 특징으로는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언제 원금을 상환하겠다, 즉 만기가 되겠죠. 언제 원금을 상환하겠다. 그리고 이자를 언제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자를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사채를 발행할 때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언제 원금 주겠다, 이자 얼마 주겠다, 언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발행한 회사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죠. 아주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것을 뭐 몇 개월 후에 갚아야 되는 그런 단기 자금으로 조달하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이제 장기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장기 부채가 되고, 그리고 장기간 동안에 현금 이자를 이제 지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자, 발행한 시점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사채로 인해서. 자, 이런 특징들을 이제 명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채의 가치는 결국은 어떻게 결정이 되겠는가? 현금 흐름이 지금 당장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자도 줘야 되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돈의 흐름은 미래에 나타나요. 따라서 사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한다. 사채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려면 당연히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할인율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할인율은 자, 시장 이자율로 한다 하는 것. 시장 이자율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할인을 할 때 쓰는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이자를 얼마 주겠다 하는 거, 이자를 얼마 주겠다 하고 약속한 이 이자. 자, 이 이자를 우리가 액면 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액면 이자. 요거는 약속한 이자예요. 얼마 주겠다라고. 자, 이 액면 이자율이라는 개념도 있고 시장 이자율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를 공부할 때는 당연히 이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의 개념을 알고 자, 이 둘 사이의 관계도 알아야 하겠다.
자, 이것 때문에 이러한 관계 때문에 사채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은 당연히 같을 수도 있고요. 자,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에 따라서 사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 자, 액면 이자율은 자,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결국은 돈을 빌린 회사죠. 사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빌리는데, 빌리면서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한 그 이자율, 그 이자율을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액면 이자율은 액면 이자 금액을 이제 원금으로 나누어서 액면 이자율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장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발행을 하려고 하는 돈을 발행을 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시장에서 그 공급과 그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이자율이 바로 시장 이자율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이 시장 이자율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했으면 자, 이 시장 이자율 정도의 수익률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장 이자율이 최소한도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이자율을 할인율로 쓰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사채의 이제 할인 발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은 사채의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 거에 먼저 이제 거기에 그거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자,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걸 알면 자, 사채의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자, 지금 액면 이자율은 발행 회사가 10%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이자율이 지금 12%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 더 크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돈이 필요한 회사, 즉 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업 자금이 필요해. 사업 자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자, 이자는 10%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먼저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채를 매입하고자 하는 회사, 매입할 의도가 의향이 있는 회사, 이 회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주저하면서 글쎄, 자, 다른 데 투자하면 12%의 이자를 준다는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뒤에는 이제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 투자하면 난 12%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넌 왜 10%밖에 안 준다는 거야? 그럼 나는 너한테 투자할 이유가 없어.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발행회사가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현금 이자 10%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주고 추가적으로 2% 수익률을 내가 추가적으로 더 내가 보장을 해줄게. 그래서 결국 시장 이자율 12% 정도에는 내가 맞춰줄게. 이 말입니다. 보장해줄게. 자, 그랬더니 이제 궁금한 거죠. 매입회사가 어떻게 해준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발행회사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돈, 자, 9,522원을 내가 나한테 빌려주면 3년, 만기 3년 후에 내가 9,522원을 다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10,000원을 너한테 상환해 줄게. 9,522원 나한테 빌려주면 3년 후에 10,000원 줄게.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사이에 차이 금액이 있죠. 자, 이 사이의 차이 금액은 뭡니까? 이 사이의 차이 금액은 자, 이자를 그때는 못 주는데 나중에 만기에 가서 모아서 한꺼번에 이자를 줄게.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입회사는 12%의 수익률을 보장을 받고 이 사채에
투자를 할 이제 의향이 생긴다.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투자자, 사채의 매입회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만기가 이제 3년이에요. 자, 9,522원을 이제 투자한 거니까 빌려준 거죠. 9,522원을 빌려주면 자, 1년에 수익률을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아직 수익률을 모르니까 그냥 R이라고 해요. 1년의 수익률 R 한 번, 그 다음에 1년의 수익률 R 두 번, 그 다음에 1년의 수익률 또 R 세 번. 그래서 이 R은 연간 수익률이죠. 연수익률이 이제 세 번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만기에 이제 10,000원을 내가 되돌려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배운 것처럼 자, 지금 현재의 이 9,522원인데 3년 후에 10,000원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R이라고 하면 자, 9,522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자, 3승 이렇게 3년 후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가 된다? 10,000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9,522원은 자, 10,000원 나누기 1 플러스 R의 3승 이렇게 또 구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9,522원은 뭡니까? 내가 지금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 유출액입니다. 투자액이에요. 그 다음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3년 후에 내 호주머니에 다시 들어오는 돈이죠. 그러니까 미래 현금 순유입의 현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 두 개를 이렇게 같게 만드는 그때 R을 구하면 자, 이것은 이 R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배운 것처럼 이 R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그 R을 우리는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효 이자율 구하면 약 2% 정도 나와요. 약 2% 정도 나온다. 정확하게 말하면 1.6% 정도 나오는 것인데 약 2%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액면 10,000원의 사채인데 이 사채를 9,522원 주고 내가 할인해서 매입을 한 거죠. 할인해서 매입하면 3년 동안 연 2% 정도의 수익률을 내가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얻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금액으로 보면 총 얼마를 더 주는 겁니까? 3년 후에. 금액으로 보면 총 478원을 추가로 더 주는 것이죠. 3년 후에. 그럼 이 478원은 뭐냐? 3년 동안의 이자를 모아서 한꺼번에 3년 차에 다 지급을 해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9,522원에다가 이걸 빌렸고 여기에 이자를 더해서 3년 차에 10,000원을 준다. 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478원은 3년 동안의 이자 금액인 겁니다. 그죠? 자, 9,522원 투자하면 3년 동안의 이자 478원을 더해서 자, 3년 차에 나는 10,000원을 다시 회수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액면 이자율이 아까 몇 %였냐면 액면 이자율은 10%였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10%입니다. 그러면 10,000원의 10%니까 1,000원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매년 1,000원씩 액면 이자를 준다고 할 때 자, 그 액면 이자까지 고려하면 이제 수익률은 몇 %가 될까?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년 차에 현금 이자 주는 거. 아, 투자자 입장이면 1년 차에 현금 이자 받는 거죠. 현금 이자 받는 거. 그 다음에 2년 차에 현금 이자 또 1,000원 받는다. 그리고 3년 차에 현금 이자 1,000원 또 받아요. 그죠? 그리고 3년 차 되면 이제 얼마 받습니까? 9,522원을 빌려줬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10,0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10,000원까지 받으면 자, 그러면 이때 이 수익률 R
연간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올까? 이건 아직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갖게 만드는 R을 구해보자 이 말입니다. 9,522원은 최초에 내가 현금 유출액이죠. 투자할 때, 사채에 투자할 때 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투자하면 이 현금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 이것은 뒤에 오른쪽은 자,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갖게 만드는 그때의 이 R을 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 R을 구해보자. 자, 이 R이 이제 연간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이 R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 또는 유효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유효이자율. 자,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보통 화폐의 시간적 가치 배울 때는 내부 수익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우리 이제 회계, 이 사채 회계를 할 때는 유효이자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유효이자율이란 말, 자,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걸 구하면 몇 퍼센트가 나오나? 딱 12%가 나옵니다. 12%가 나온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12%가 뭐였습니까? 아까 시장 이자율이었잖아요. 그죠? 액면 이자율은 10%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인해서 내가 매입을 하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수익률을 더 얻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난 내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12%가. 그래서 액면 10,000원의 사채를 9,522원에 할인 매입하면 자, 액면 이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결국 연 12%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연 12%가 결국 시장 이자율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 이자율하고 똑같은 이자율을 나는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할 유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9,522원을 투자하면 자, 1년 차에 1,000원 액면이자 받고 2년 차 1,000원, 3년 차 1,000원 액면이자 받고 그리고 3년 차에 3년간에 1년에 1,000원의 이자를 받고 그리고 추가로 478원, 3년 동안의 이자 478원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더해서 10,000원을 회수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큰 시장 이자율만큼 수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이제는 이제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발행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 액면 10,000원, 만기 3년, 자, 액면 이자율 10%. 자, 매년 말 액면 이자를 지불한다. 자, 시장 이자율은 12%다. 라고 하면 자,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사채를 발행하면서 매년 말 1,000원씩 이제 현금으로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 이것은 결국 연금이죠.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게 연금이에요. 그리고 3년 차에 가면 10,000원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단 한 번 나타나는 일시불의 현금 흐름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이러한 현금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그 사채의 가치가 되고 사채를 발행하면 내가 그만큼의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사채의 발행 가액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때 할인율은 뭘 쓴다고 했습니까? 시장 이자율을 쓰는 것이다. 시장 이자율을 쓰는 것이다. 최소한 시장에서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 이자율만큼의 수익률은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 시장 이자율로 이제 할인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1년차 이자 1,000원 12% 할인하고요. 그 다음에 2년차 이자 12%를 또 할인하고 3년차 할인하고 마지막에 자, 10,000원 12%로 이제 할인한다. 자, 이러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자, 결국 이제 요 앞에 요 세 개는 자, 1,000원으로 같이 공통으로 묶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000원을 공통적으로 나오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요 일시불 만 원은 자, 만 원 곱하기 1.12의 3승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요 부분은 이제 연금이죠.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을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계수표가 있다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표를 보고 바로 알아낼 수 있겠다.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표에 12% 3기간을 찾으면 자, 2.402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1.12의 3승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는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계수표를 이용한다면 자, 일시불이죠. 현재 가치 계수표 12%의 3기간 보면 자, 0.712 이렇게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도 바로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 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 사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9,522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발행가액을 9,522원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9,522원에 발행한다. 그래서 12%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만 원의 사채를 9,522원에 할인 발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발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빌리는 거죠. 사채 발행하고 돈 빌리는 겁니다. 9,522원 돈을 빌리면 자, 1년차 1,000원, 2년차 1,000원, 3년차 1,000원씩 자, 3년간 1년에 1,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리고 478원의 이자를 더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서 마지막 3년 차에는 만 원을 상환하는 것이다. 자, 이런 흐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이자율만큼 부담하는 거죠. 자, 이제 사채의 할증 발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할인 발행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할증 발행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증 발행을 보시기 전에 지금까지 같이 봤던 할인 발행을 먼저 되풀이해서 보시면서 그 내용을 꼭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할증 발행은 사실 할인 발행만 잘 이해하면 쉽게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할증 발행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할인 발행과는 반대겠죠. 자, 액면 이자율은 10%인데 자, 시장 이자율은 8%인 겁니다. 자, 할인 발행과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큰 경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 이제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가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업 자금 좀 빌려주라. 자, 이자는 내가 10% 줄게. 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랬더니 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회사 중에 A라는 회사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다른 데 투자하면 내가 8% 정도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네. 그럼 어때요? A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좋아 하고 바로 오케이를 한 겁니다. 딴 데보다 이자를 더 2%나 이자를 더 주니까 당연히 좋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다른 회사 B가 그 소문을 들은 다른 회사 B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네가 지금 만 원 정도 필요하지? 그러면 우리는 너한테 1,200원을 주고 1,200원 사채를 매입하면서 1,200원을 주고 만기가 되면 그때 나는 1,2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10,000원만은 그냥 받을게. 그럼 나한테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냥 계약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죠. 1,200원을 투자를 하고 빌려줬는데 그럼 1,200원을 받아야지. 왜 10,000원만 받는다고 하나?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C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자, C가 야, 그러면 우리는 너한테 1,400원 빌려주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10,000원만 받을게. 물론 자,
A, B나 C나 다 액면 이자는 다 받는 겁니다. 액면 이자는 다 받고, 액면 이자는 받고, 10,000원만 받을게. 만기에는. 이 말입니다. 액면 이자는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걸 다 듣고 있던 A가 이제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517원 빌려주고 만기가 되면 10,000원 받을게. 그리고 액면 이자 받고. 더 이상은 이제 안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흐름. 그러면 이제 B는 이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누구하고 계약을 할까요? 당연히 1,517원 빌려주고 나중에 10,000원만 받는다니까 당연히 A하고 발행회사가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고 A는 사채를 매입을 할 겁니다. 그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자, 먼저 B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B의 입장을 보면, 자, 1,200원을 빌려준 거예요. 1,200원을 빌려주고, 그럼 빌려줬다는 이야기는 결국 투자했다 이 말입니다. 1,200원을 투자했는데, 1년에 R만큼의 수익률, 그 다음에 R만큼의 수익률, R만큼의 수익률을 얻었으면 돈이 늘어야 되는데, 돈이 오히려 줄었어요. 10,000원으로. 10,000원으로 줄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때 이 R 수익률은 몇 %가 나올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1,200원 투자하는데 3년 후에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되는 것이다? 10,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1,200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3승 하고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하고 같은 거다? 10,000원이다. 이때 R 수익률은 몇 %가 나올까? 자, 이건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1,200원 이꼴 10,000원 나누기 자, 1 플러스 R의 3승.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다시 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1,200원은 내가 돈을 빌려줄게. 그랬잖아요. 그 말은 결국 사채를 매입할게. 투자할게. 이 말이거든요. 투자하는 금액, 돈 나가는 금액이에요. 1,200원은. 자,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만기가 돼서 나는 10,000원만 받는다. 미래 현금 순유입의 현재 가치. 근데 R은 아직 모르겠다. 수익률은 모르겠다. 요 두 개를 같게 만드는 그때의 R을 구하면 이때의 R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 또는 유효이자율이라고 했죠. 유효이자율이라고 했다. 구하면 자, 마이너스가 나오죠. 약 마이너스 1%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 이 투자는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액면 10,000원의 사채를 1,200원에 내가 할증해서 돈 더 붙여서 내가 매입을 해버리면 결국 만기가 되면 10,000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연 1%의 수익률을 내가 손해보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손해보는 효과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B 입장에서 보면 자, 1,200원을 빌렸는데 1,200원을 빌려줬는데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고 나서 3년 후에는 10,000원밖에 못 받아요. 오히려 200원을 손해본 거죠. 손해본 거죠. 1,200원 투자하면 3년간에 총 200원의 투자 손실이 생겨서 그래서 3년 차에는 10,000원만 회수하게 되는 경우다. 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 가격 할증의 경우만 봤는데 이제 액면 이자까지 고려했을 때 그때 수익률이 몇 % 나올까? 그걸 한번 봅시다. 자, 1,200원 내가 투자를 했습니다. 1,200원의 사채를 매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년 차에 이자를 받아요. 1,000원을 받아 10% 이자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2년 차에 또 10% 이자를 또 받아요. 현재 가치 구하는 거죠. 자, R로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R은 아직 몰라요. 3년 차에 또 이자 1,000원을 받아요. R로 지금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을 받습니다. R로 할인했다. 3년 차에.
자, 그때 이제 R을 구하자 이겁니다. 이 1200원은 지금 내가 투자한 금액이죠. 사채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제 사채에 투자를 했더니 이만큼의 돈이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미래 현금 순유입의 현재 가치다. 자, 이거를 갖게 만드는 그때 이제 이 R을 구하자 이겁니다. R을. 자, 이 재무관리 강의를 하면서도 설명했는데요. 자, 이러한 그 내부 수익률 같은 거는 엑셀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엑셀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얼렁뚱땅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엑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계산하면 자,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 또는 유효이자율인데 이게 약 9%가 나옵니다. 약 9%가 나와요. 결국은 1200원, 자, 액면 10,000원의 사채를 1200원에 내가 할증해서 매입을 해도 액면 이자 자체가 너무 높은 거예요. 액면 이자가 10%의 높은 액면 이자를 내가 받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손해를 봐도 결과적으로는 시장 이자율 8%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내가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증 매입해도 시장에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8% 정도밖에 못 받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증 매입해도 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증 매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B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B의 입장에서는 1200원 투자하면 자, 3년간 총 200원의 투자 손실을 봐요. 그래서 10,000원만 회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당연히 손해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액면 이자를 좀 높은 이자로 내가 받는 거예요. 1,000원씩. 3년간 1년에 1,000원씩 이자를 높은 이자를 내가 수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다 합치면 투자에 대해서 이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B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똑같은 거니까 이제 C를 한번 보겠습니다. C를 보면 얼마를 주겠다고 했나? 1,400원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사채. 1,400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1,400원 투자했다. 그리고 1년차 1,000원 이자 받고 2년차 1,000원 이자 받고 3년차 또 1,000원 이자 받고 그 다음에 원금 10,000원 받고 그랬을 때 이때의 수익률 R을 구하면 몇 % 수익률을 얻는 것일까? 라고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C의 입장에서. 자, 1,400원은 투자하는 금액이죠. 사채에 투자하는 금액, 현금 유출액입니다. 자, 오른쪽은 미래 이 사채에 투자했을 때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예요. 미래 현금 순유입의 현재 가치입니다. 자, 이것을 같게 만드는 그때의 이 R을 구해보자. 이 R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 또는 유효이자율이라고 한다. 구해보면 자, 약 8.4%가 나옵니다. 8.4%. 자, 이건 그리고 무슨 말이냐? 액면 10,000원의 사채를 1,400원에 할증 매입해도 10%의 높은 이자, 액면 이자를 내가 받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손해를 봐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있는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해봐야 8% 이자밖에 못 받는데 그것보다도 더 높은 8.4%의 수익을 내가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할증 매입해도 C의 입장에서는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C는 이렇게 할증해서 그 사채를 매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이 붙었던 거예요. 다른 시장의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익이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를 한번 봅시다. A는 1,517원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1,517원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역시 1,517원 주겠다, 투자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똑같이 만드는 그때 R 내부 수익률 유효이자율이죠. 딱 구해보면
8%가 나옵니다. 8%. 그러니까 517원에 할증 매입하면 이제 이 유효이자율, 내부 수익률이 8%가 나오는 거예요. 그 뭐하고 같습니까? 시장에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했을 때 이자요. 그 수익률, 즉 시장 이자율이 8%니까 그거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는 1517원이 이제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1517원보다 더 비싸게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8% 밑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럴 바에야 시장에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 사채에 투자할 실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액면 10,000원의 사채를 1517원에 할증 매입해도 10%의 높은 액면 이자를 받기 때문에 자 시장 이자율 8%하고 동일한 수익률을 내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더 이상 할증하면 투자할 가치가 이제 없는 거다. 자, 이제 A의 입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1517원 투자하면 자 517원 3년간에 총 517원의 투자 손실을 보고 자 10,000원을 이제 회수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3년 동안에 1년에 1,000원씩 이자를 또 받는 겁니다. 이자를 수령한다. 그래서 이까지 다 포함하면 그래도 시장 이자율만큼의 수익률은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할 가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할증 발행의 이제 발행회사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액면 10,000원 만기 3년 액면 이자율 10% 매년 말 지급. 자 이번에는 시장 이자율이 이제 8%입니다. 자 액면 이자율하고 비교하면 시장 이자율이 더 낮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채를 발행을 했을 때 어떤 현금 흐름이 나타나나? 자 1년에 1,000원씩 이자를 자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 이것은 당연히 연금이죠.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고, 자 3년 차에 이제 10,000원의 원금을 상환한다. 이것은 자 일시불입니다. 자 이 현재 가치를 구하면 발행회사 입장에서의 발행가액, 사채의 가치, 발행가액을 구할 수 있는데 할인율은 뭘로 한다? 시장이자율 8%로 한다. 자 구하면 이렇습니다. 1년차 1,000원, 자 1.08의 1승, 2년차 1,000원, 1.08의 2승, 자 3년차 1,000원, 1.08의 3승, 그리고 3년차의 원금 상환 1.08의 3승. 자 이것을 아까와 똑같이 자 앞에 세 개는 자 1,000원으로 이렇게 묶이죠. 자 이건 연금이니까요. 그리고 뒤에 이 10,000원 이 부분은 자 일시불입니다. 곱하기 1.08의 3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일시불이죠. 자 계산기로 바로 계산을 해도 되고, 자 개수표가 있다면 자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표에서 미리 계산을 해놨더라. 8% 3기간 찾아보면 2.577.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일시불이니까 현재 가치 개수 찾아보면 0.794 미리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자 1517원으로 발행할 수 있다. 발행 가액은 1517원이다. 그러니까 액면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발행한다. 자, 이제 할증반의 발행회사 입장에서 이제 보면 자 1517원을 빌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빌리고 자 3년간 1년에 1,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리고 10,000원만 상환을 한다. 그런데 이 10,000원만 상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년간 이건 어떤 의미냐? 1,000원씩 내가 이자를 지불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517원 빌려서 10,000원만 주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것 같지만 다시 내가 이자를 되돌려 받은 거하고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같은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 이자율만큼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자, 투자자에게는 시장 이자율만큼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액면 발행은 자, 간단합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액면 이자율과 자,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입니다. 자, 발행회사가 10%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 투자할 의향이 있는 회사는 다른 데 투자해도 10% 주니까 자, 그냥 바로 오케이 하는 거죠.
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투자자 입장으로 보면 자, 결국은 투자하는 돈은 10,000원입니다. 그죠? 1년 차 이자, 2년 차 이자, 3년 차 이자의 현재 가치, 그리고 원금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거 현재 가치. 자, 요 두 개를 이제 갖게 만드는 R을 구하자 이겁니다. 10,000원은 자, 내가 투자한 금액이죠. 액면 발행이니까 투자한 금액이고, 자, 요거는 투자했을 때 돈 들어오는 거죠. 자, 이걸 갖게 만드는 이제 R을 구하면, 자, 이게 이제 유효 이자율, 내부 수익률인데 딱 10% 나온다 이 말입니다. 수익률이,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과 똑같은 10%가 수익률이 나온다. 자, 이게 바로 액면 발행이다 이겁니다. 자,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죠. 자, 액면 이자율 10%, 자, 시장 이자율 10%. 자,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채를 발행했을 때, 자, 이러한 현금 흐름이 나타나고, 자, 이것은 연금이다. 그리고 3년차 말에 10,000원만큼의 원금을 상환한다. 일시불이다. 현재 가치 구하는데, 그때 현재 가치 구할 때 할인율은 시장 이자율 10%로 할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인하겠죠. 자, 1,000원, 자, 10%로 지금 이제 할인합니다. 그다음에 1,000원 또 10% 2승, 그다음에 1,000원, 자, 3승이고요. 그다음에 10,000원, 자, 10% 3승으로 자, 할인하면, 자, 이 똑같이 이제 연금이죠. 자, 연금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일시불입니다. 일시불이다. 자, 계산 바로 해도 되지만, 자, 개수표가 있다면 바로 이용하자. 10% 3기간의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자, 이걸 미리 계산했는데 2.487이라고 한다. 요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자, 요걸 미리 1.1의 3승분의 1을 계산을 한 거죠. 0.751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액면 금액하고 똑같은 10,000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발행가액이 액면 금액과 똑같은 10,000원이 나온다. 자, 이게 이제 액면 발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채의 개념, 그리고 이 사채에서 가격 결정의 원리, 그래서 이제 할인, 할증, 그리고 액면 발행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는데요. 오늘 수업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이후에 수업하는 내용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네,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